네, 안녕하십니까. 골드 디렉터 골드입니다. 오늘 코스피 대파동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코스피가 하락 파동에 있는 만큼 코스피 대파동들을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 채널을 처음 오신 분들에게 조금 말씀들을 드리면, 우리 채널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함께 엘리엇 파동 카운팅의 주관적인 한계를 보조하고자 RSI와 일목균형표들을 가지고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입니다. 때문에 우리는 시장의 전반적인 상황에 대해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을 하지만 종목에 따라 움직임들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 종목의 상승과 하락에 대한 예측보다는 상황에 맞는 기계적인 대응을 보다 더 중요시하는 그런 채널입니다. 해서 내일 상승하는 종목이나 이번 주 상한가 갈 종목 같은 이야기들을 해드릴 수는 없지만 상당히 좀 괜찮은 매매법들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앞서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엘리엇 파동 카운팅과 일목균형표를 가지고 상승할 확률과 하락할 확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기계적이고 반복적인 트레이딩들을 하는 채널입니다. 그러나 지금같이 하락 추세에 있으면서 일목균형표로 보나 엘리엇 파동 카운팅으로 보나 조정 장세에 있는 만큼 지금 같은 위치들에서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 적극적인 매수를 하기보다는 조금 더 보수적인 접근이 중요하기 때문에 코스피 대파동들 보려고 합니다. 일단은 모두가 알고 계신 것처럼 3316포인트를 좀 고점으로 찍고 지금은 하락 추세 그리고 조정 파동들에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코스피 전체적인 파동들에 대해서 보고자 한다면 요것을 가지고 1로 보고 이것을 2로 보고 이것을 3으로 보고 요 구간을 4로 보고 지금은 5파에 대한 진행 중으로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3316포인트가 5파에 대한 꼭지보다는 이것을 5에 대한 1 정도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인데, 그 이유들은 전체적인 대파동들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처럼 1, 2, 3, 4, 5로 쪼개지는 5개로 구분되는 파동들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커다란 1파 또한 1과 2와 3과 4와 5가 있고 나서 1파에 대한 꼭지가 있고 그 뒤로 2가 있고 나서 3에 대해서도 3에 대한 1과 3에 대한 2와 3에 대한 3과 3에 대한 3과 3에 대한 4와 그 뒤로 5가 있고 3에 대한 꼭지가 나타났던 것처럼 요 또한 단순히 5에 대한 꼭지로 보기보다는 5의 1파에 대한 고점 정도로 볼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 경우들에서도 3에 대한 3의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3에 대한 3이 5개로 쪼개지는 움직임을 보였던 것처럼 이 3316포인트가 5파에 대한 전체적인 꼭지로 보기보다는 이 또한 1, 2, 3, 4, 5로 쪼개지는 움직임 중에서 첫 번째 언덕 정도로 보는 것이 맞지 않나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물론 이러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좀 주관적인 성향들이 있지만 단순히 엘리엇 파동 카운팅이 아니라 하더라도 기간적으로 보더라도 1파 같은 경우에서도 2018년에서부터 시작을 한다면 1994년까지 해서 14년 가까운 파동들을 보였고 3파 같은 경우에서도 98년 6월에서부터 2018년 1월까지 보였던 것처럼 대략 20년에 가까운 상승들을 보였던 것처럼 단순히 2020년 3월부터 2021년 6월까지 있었던 이 15개월간의 상승이 이전까지는 14년 20년 동안 있었던 것에 비해서 고작 15개월이 진행됐고 나서 하락하는 것에 대해서 이것이 진짜 5에 대한 꼭지로 보기보다도 앞서 말씀드리는 것처럼 5에 대한 1 정도로 보고 지금은 5에 대한 2파가 진행 중이지 않겠냐라는 이야기들을 꾸준히 좀 드릴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늘 주관적이기 때문에 2020년 3월에서부터 시작했었던 이 상승 파동들에 대해서 조금 더 희망적인 이야기들이라면 1과 2로 보고 3에 대한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3이 있고 나서 그 뒤로 지금은 4가 진행 중이고 더 올라가면서 3316.08포인트를 돌파하는 5파가 나온 뒤로 이것이 5에 대한 1로 정리가 되는 것에 대한 바람들을 좀 가지고 있는데, 일단은 그러한 카운팅으로 본다 하더라도 1파에 대한 고점을 4파에 조정해서
이탈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이 더 하락하면서 1파에 대한 고점들을 이탈하는 움직임이 나온다면 이것을 3으로 보는 확률보다는 3316.08포인트가 5에 대한 1로 볼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들이 되고,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조정 파동들에 대해서도 A, B, C에서 A가 있고 요것을 B로 보고 지금은 C에 대한 진행 중으로서 1, 2, 3, 4, 5로 이루어지는 C에 대한 5파가 진행 중이지 않겠냐라고 하는 것이 현재로서 저희 채널에서 보고 있는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인데, 그러나 이러한 것들 또한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은 좀 주관적이기 때문에 우리들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의 주관성을 보조하고자 일목균형표도 함께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목균형표 같은 경우에서도 저마다 시간론이나 가격론이나 파동론 같은 것들이 있지만, 가장 확실하게 캔들과 호행 스핀들이 구름과 기준선들 위로 올라가면서 상승 추세를 보이고 반대로 이탈들이 나오면서 하락하고 있었던 것처럼, 지금같이 캔들이 기준선과 구름들 밑에 있을 때에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가지고서 매수하기보다는 보수적인 접근들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들이 되고, 이러한 것들이 아니라 하더라도 전체적인 상승들에 대해서 조정들이 굉장히 좀 많이 일어나는데, 아직은 그에 비해서 크게 조정들이 일어나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은 이 위치가 1에 대한 3파의 꼭지인데, 이 경우에서도 계속된 하락 보이면서 0.75, 0.618, 0.5 다 이탈하고 나서 0.382에서부터 바닥들을 보이고 상승들 돌렸고, 이러한 작은 3에 대한 1 정도로 보는 상황 속에서도 계속된 이탈들이 나오면서 0.25 되돌림 자리에서부터 조금 더 상승들을 보이고, 3에 대한 3파 같은 경우에서도 보시는 것처럼 0.25 되돌림까지는 찍고서 반등들을 보이고, 이 1파 전체에 대해서도 0.25 되돌림 자리까지는 오고 나서 반등들을 보였던 것처럼 2020년 3월부터 시작했었던 충격 파동에 대한 조정들이 아직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좀 빠르게 반동했다 하더라도 0.38의 되돌림 자리는 찍고 올라갔던 것처럼, 통상적으로는 0.25 되돌림 자리까지도 찍고서 상승했던 것처럼, 이 같은 경우에서도 0.25 되돌림 자리까지는 찍을 확률이 굉장히 많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지금은 이 0.55 되돌림 자리 요 구간들 한 2450에서부터 한 300 정도 구간대가 굉장히 좀 큰 지지 라인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서 횡보하고서 상승하고 한 번 더 밀리면서 0.38의 되돌림이나 0.25 되돌림을 충분히 찍을 확률이 있습니다. 때문에 이것도 계속된 하락 추세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는 확실하게 어디가 바닥이고 이제는 상승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보다는 이렇게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 속에서는 좀 보수적인 접근들이 좋지 않나 싶고,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3316포인트가 5에 1에 대한 3이라면 2217.21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조정이 있고 나서 상승한다면 이것을 3으로 보고 조금 더 상승하는 5가 있을 것에 대한 기대를 가질 수 있을까 싶되, 더 밀리면서 2217.21포인트를 이탈한다면 이것을 5에 대한 1로 보고서 지금 조정 파동으로 보되, 엘리엇 파동 카운팅에서 이야기하는 1파와 2파는 1파의 시작점을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어느 정도까지 나오고 상승한다면 이것을 2파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정말로 극단적으로 이야기해서 더 큰 하락들이 보이면서 1439.43포인트를 이탈하지 않는 내에서 1445포인트에서 되돌아간다 하더라도 이것을 2파로 볼 수 있는 만큼 어디가 끝인지, 이 정도면 싸니까, 이 정도면 많이 내려왔으니까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매수하기보다는 여전히 좀 보수적인 접근들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해서 우리 채널들은 엘리엇 파동 카운팅들의 주관성을 보조하고자 일목균형표를 본다라고 말씀들을 드렸던 것처럼, 캔들이 기준선과 전환선, 구름들을 돌파하고 호행 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뚫고 올라갈 때에는 상승 추세, 그리고 반대로 이탈하면서 전환선과 기준선을 깨고 구름을 깨고 호행 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깰 때에는 매도가 필요하면서 강한 하락들 보이고, 이런 때에도 이탈들이 나오면서 강한 하락 보이고, 이런 때나 이런 때도 그렇고,
이런 때에도 이탈들이 보이면서 강한 하락들이 보였던 것처럼 현재 같은 위치에서도 캔들이 전환선에 대한 이탈, 캔들이 기준선에 대한 이탈, 구름대에 대한 이탈, 그리고 후행스핀도 캔들에서부터 이탈들 나오고 지금은 구름대마저도 이탈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명확한 하락 추세에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통상적으로 앞서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0.38의 되돌림 자리를 찍고 올라갈지 0.75 되돌림 자리를 찍고 올라갈지 모르기 때문에 이런 때처럼 캔들이 전환선과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고 후행스핀도 캔들과 구름들을 뚫고 올라가면 상승을 보였던 것처럼 최소한 우리가 조금 더 상승에 대한 기대를 걸어보기 위해서는 양봉들이 보이면서 1차적으로 전환선을 뚫고 올라가고 2차적으로는 기준선을 뚫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서 후행스핀도 캔들들을 뚫고 올라가고 더 올라가면서 구름들을 뚫고 올라간다면 그런 때마다 상승 추세가 가속화되는구나 라는 생각들을 가지고서 매수들을 할 수 있겠지만 아직까지는 계속된 하락 추세에 있는 만큼 반복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처럼 매수보다는 아직은 좀 관망이 좋지 않나 라고 생각들이 됩니다. 해서 어느 정도의 기간 동안에 현금들을 확보한 채로 좀 대기하고 있는 게 좋지 않나 라고 생각들 됩니다. 그러나 요것들이 강력한 하락을 보이기 때문에 시장들을 떠나야 된다는 이야기 또한 아닙니다. 그러한 이유들은 다들 알고 계신 것처럼 강력한 하락 뒤에는 상승이 동반이 되었고 요런 때 또한 강력한 하락 이후에 또다시 돌파를 이유는 상승들 있었고 요런 때에도 강력한 하락 이후에 돌파하는 상승이 있고 이것도 강력한 하락 이후에 또다시 강력한 상승, 강력한 상승들 있었던 것처럼 지금도 강력한 하락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오히려 이 구간 동안에 최대한 현금들을 많이 가지고서 대기하고 있다가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상승들이 붙고 돌파들이 나올 때 매수들을 한다면 계속해서 강력한 하락 뒤에 강력한 상승들 보였던 것처럼 우리들은 그 구간 동안에 커다란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해서 이것도 5에 대한 1이라면 당연히도 5의 1파를 돌파하는 5에 대한 3파가 있고 3파들은 보다 더 크고 가빠르고 강력하게 나타난다라는 특징들이 있기 때문에 이 구간 동안에 더 큰 하락이 있다 하더라도 주식시장을 떠나기보다는 총알들을 가지고서 대기하는 것으로 이 시장을 대응하는 것이 가장 적절하지 않을까라고 생각들 됩니다.